안녕하십니까.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박미경 간호사입니다. 저번 시간 혈액암 환자의 항암 치료 준비하기란 주제로 강연을 했고, 이번 시간 연결해서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하기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입니다. 이식 전 준비할 것들,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 이식 후 합병증, 이식 후 생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증상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암 환자들이 진행하게 된 조혈모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고용량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골수에 있는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고 타인 또는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을 말하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크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란 항암 치료 후 혈액에 암세포가 보이지 않았을 때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해 냉동 보관해놨다가 무균실에서 고용량 항암 치료 후 주입함으로써 골수 기능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하는 혈액암 종류로는 악성 림프종과 다발골수종, 그리고 급성 백혈병의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란 조직적합 항원, 즉 HLA가 일치하는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치료하는 방법으로 골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크게 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그리고 제대혈 이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혈모세포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먼저 환자의 조직 적합 평항원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 HLA가 맞는 적절한 공여자를 찾게 됩니다. 적합한 공여자가 선정이 되면 환자와 가족, 교수님과의 이식 전 만남을 통해 이식의 목적과 이식의 전반적인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식이 확정이 되면 환자와 공여자의 이식 전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이식 전 검사로 폐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간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혈액암 환자의 경우 중심정맥관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중심정맥관 삽입이 안 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무균실에서 이식, 약물 투여, 수혈에 필요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무균실에 입원하기 전 무균실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어야 되는데요. 무균실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면역 저하 환자들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한 병실로 격리 생활에 약 3주간에 필요하게 되므로 미리 물품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된 물품은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과 다르게 되는데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용품으로는 면속옷, 수건, 양말, 자욕대야, 깨끗한 슬리퍼, 그리고 칫솔 UV 소독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면속옷은 밝은 색으로 준비해 주셔서 혹시 모를 분비물과 출혈을 빨리 감별하기 위해 필요하고, 양말 같은 경우에는 부종으로 인한 발목 보호를 위해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해 주십시오. 자욕대야는 생착기에 면역 저하로 인한 항문 열상으로 인한 감염 예방하기 위한 자욕대야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균실에서의 이동에서 필요한 깨끗한 오염되지 않는 슬리퍼가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세면용품으로는 작은 용량의 치약과 미세모 칫솔, 그리고 바디워시, 바디로션, 펌핑용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미세모의 칫솔과 작은 치약은 출혈과 감염으로부터 빠른 교체를 위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은 펌핑용으로 준비해줘서 오염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위생용품으로는 남자 환자분들의 경우엔 전기면도기, 여자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과 생리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손톱깎이, 롤테이프, 면봉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기면도기에는 생착기의 혈소판 감소에 따른 출혈을 예방해 주기도 하고, 경구 피임약의 경우에는 생리기한을 조절하기 위해 경구 피임약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새 손톱깎이를 준비해 주셔서 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면봉은 귀이개 대신 귀지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게 됩니다. 롤테이프의 경우에는 탈모로 인한 머리를 제거하기 위해 롤테이프 역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일회용품으로는 킴 와이프스와 또는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 각 티슈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 휴지를 이용하여 코를 푼다거나 각종 분비물을 닦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고, 종이컵은 한 번 사용하고 바로 버릴 수 있게 물이나 음료를 마셨을 때 종이컵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멸균 비닐 장갑과 위생 비닐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멸균 비닐 장갑은 환자분들이 간식이나 식사를 하실 때, 그리고 검사를 위해 병실 밖을 나갈 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위생 비닐은 항암 후 환자분이 구토물을 처리한다거나 쓰레기를 병실 밖으로 갖고 나갈 때 위생 비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균실
무균실에서의 취미용품으로는 이어폰, 충전기, 책 또는 사무용품, 태블릿 PC와 노트북이 필요하겠습니다. 책과 사무용품은 오염이 많이 되지 않은 구입한 지 2개월 이내에 새 제품이 필요하게 되겠고, 태블릿 PC와 노트북은 깨끗이 닦아서 무균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되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무균실에 입실을 하게 되는데요.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과정을 표로 도식화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무균실에 입원해서 이식의 전 처치가 이루어지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혈모세포가 골수를 찾아가 새로운 백혈구를 생산해내는 생착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혈구 수치가 회복이 되면 퇴원, 외래 방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식의 전 처치는 종양세포를 제거하고 이식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암치료로 고용량 항암치료와 전신 방사선 치료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전 처치가 완료가 되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식은 중심정맥관을 통해 진행이 되고 보통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게 되나 채집된 조혈모세포의 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식하는 동안 통증은 없으나 열, 오한,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한 보존액 때문에 오심, 구토, 복통, 설사, 혈압저하 등의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식 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전에 약물을 투여하고 심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식이 잘 진행이 되면 새로운 조혈모세포가 골수를 찾아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해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생착기라고 부릅니다. 생착의 첫 신호는 백혈구 수치가 오르는 것으로 적혈구와 혈소판의 생착은 백혈구보다 더 늦게 이루어집니다. 생착은 이식 후 대략 1주에서 3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나 개인차가 있게 되므로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착 기간에는 골수 기능 저하에 따른 감염, 출혈, 빈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처치로 인해 오심, 구토, 설사, 구내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수치가 회복이 잘 되고 전신 상태가 회복이 되면 퇴원하게 되는데요. 퇴원 후 정기적인 외래 방문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환자의 신체 상태와 그리고 합병증의 상태를 관찰하게 됩니다. 수혈과 검사 필요에 따라 처음 한 달 동안은 3, 4일마다 외래 방문이 이루어지고 그 후 합병증 유무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외래 방문하는 일정은 조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외래 방문 시에 환자의 영양 상태와 환자 합병증에 따라서 재입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식 후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식 후 합병증은 크게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생착기를 거치며 골수 기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과 전처치로 인한 장기 합병증, 그리고 이식 편대 숙주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수 기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백혈구 감소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감염은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부위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공통된 반응은 오한을 동반한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인후통, 구내염, 설사, 항문 통증, 그리고 배뇨시 불편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착기의 이런 감염들은 회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백혈구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균실에서는 촉진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을 조절하기 위해 항생제, 항진균제 등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골수 기능 저하에 따른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출혈의 증상은 혈뇨, 위장관 출혈로 인한 검붉은색의 대변, 입안 점막의 출혈, 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고 혈소판 수치에 따라 농축 혈소판을 수혈하게 됩니다. 또한 적혈구 감소로 인한 빈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날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를 수혈하게 됩니다. 또한 이식의 전처치로 항암제, 방사선 조사들을 거치며 오심, 구토, 식욕 부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심장이나 간, 폐 등의 장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 합병증을 살펴보면 간 혈전증으로 인한 간 내 정맥의 폐쇄가 발생하게 되고 간 내 정맥의 폐쇄는 결국에는 간세포,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손상으로 인한 간 비대, 복수, 황달, 소변량 감소, 그리고 체중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현상들을 예방하기 위해 무균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예방적으로 저용량의 헤파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신장합병증으로는 전처치로 항암제로 인해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치 동안에는 다량의 수액으로 통한 수분 공급을 해주고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몸무게를 확인하게 되고 몸무게를 확인하게 돼서 이뇨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장 수치가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 용량의 조절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합병증인 20편대 숙주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편대 숙주 반응은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조직을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합니다. 발생 시기에 따라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뉘게 됩니다. 급성기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 100일 이내에 나타나는 20편대 숙주 반응을 급성기라 하고, 만성기는 100일 이후로 나타나는 20편대 숙주 반응을 말합니다. 급성기에 호발하는 장기로는 피부, 위장관, 간이 있습니다. 피부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홍반성 발진 구진이 발, 손부터 시작해서 전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위장관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혈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간 수치가 상승해요 황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성기는 위의 세 장기를 포함하여 눈, 구강, 폐, 위장관, 생식기, 관절 등 어두운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식 환자들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발생하면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식 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생착이 잘 이루어져 혈액 수치가 올라가 퇴원하게 되나 면역 체계가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퇴원 후 정기적인 외래 방문으로 혈액 검사와 신체 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면역 억제제 농도 검사, 바이러스 검사, 그리고 신체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식 후 합병증 유무에 따라 재입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가조혈모세포의 경우 혈액 검사는 퇴원 후 2개월 안에 자주 있게 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퇴원 후 수개월간 자주 체크하게 됩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약인 사이클로스프린 제제, 산디문, 사이클과 FK506 제제, 프로그람, 타크로벨이 있습니다. 각각의 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이클로스프린과 FK506 같은 경우에는 혈중의 약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약인데요. 항상 동일한 시간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같은 시간에 복용하도록 해주십시오. 면역 억제제의 동일한 흡수를 위해 복용하기 1시간 전후로는 음식물 섭취를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외래 내원 시 일정한 혈액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꼭 체열 후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역 억제제들을 많이 드실 경우에는 전해질의 저하가 이루어져 손발의 떨림과 자결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심과 구토, 혈압 상승, 그리고 두통, 다모증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모증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프린으로 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다시 예전처럼 피부가 하얗게 돌아오기 때문에 감안하고 드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으로서 부작용으로는 혈당, 혈압 상승, 식욕 증가, 그리고 감염 위험의 증가, 속쓰림 증가, 하지 근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될 때는 고용량을 쓰게 되는데요. 항상 스테로이드 쓸 때는 혈당 체크를 해주시고, 숙소림 등의 위장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꼭 식사 후에 복용하도록 해주십시오. 간혹 가다가 위장 출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산제를 처방해서 같이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주 반응에 대한 치료와 약은 아니지만 이식 후 환자분들은 100일 이내에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맞게 됩니다. 외래에서 맞게 되는데요. 100일 이내에는 2주에 한 번씩 투여하게 되고 정맥 주사로 투여하게 됩니다. 면역 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주사입니다. 또 면역 수치가 아직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한 주변 환경 정리로 먼저 가정 환경에서는 환자가 사용하는 방이나 거실은 정기적인 청소와 환기로 먼지가 쌓이는 것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환자가 머무는 방은 장식품은 최소화해서 먼지가 안 쌓이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또한 퇴원 후 3개월간 환자가 직접 청소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직접 청소하시더라도 마스크와 장갑을 끼시고 청소해 주시고, 청소가 끝나면 샤워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욕조,
그리고 주방은 습한 곳으로 곰팡이가 피기 쉬운 곳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표백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은 해로운 질병을 옮기기 쉬우므로 환자분이 회복될 때까지 애완동물은 같이 키우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마스크를 착용 안 하셔도 되나 혹시 감기나 걸린 가족들이 있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절한 격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 전기 아동들은 항상 상기도 감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전염병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항상 손 씻기를 철저히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면역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금지이나 하루에 2~3명 정도의 방문객들은 정서상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방문객들은 감기나 감염성 질환이 없는 사람이어야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하는 활동으로 사람들이나 동물의 배설물, 기저귀를 만지는 행위나 흙, 잔디, 퇴비 등의 곰팡이가 많은 것들을 만지는 행위,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대중들과 만나는 행위,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열 여부를 위해 퇴원 후 집에서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2번 정도는 체온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평상시보다 더 건조하고 민감한 상태일 것입니다. 중성 로션이나 바디 오일을 이용하여 피부 보습을 신경 써 주시고 혹시 딱지가 있다면 억지로 떼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딱지를 억지로 뗀다면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놔둬야 됩니다. 자외선은 숙주 반응을 더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출 시에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챙이 넓은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 긴팔, 선글라스 등을 이용하여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손톱과 발톱을 자를 때는 너무 바짝 자르지 않도록 합니다. 외형적으로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손톱과 발톱을 자를 때 너무 바짝 잘라 피부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짝 자르지 않도록 합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지만 가는 상태로 수개월 동안 매우 민감한 상태일 것입니다. 베이비 샴푸 등을 이용하여 샴푸를 해주시고 절대 비듬 샴푸 같은 산성 샴푸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입안은 건조해지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구강 청결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식사 후 양치질을 시행해 주십시오. 혈소판이 혹시 5만 개 이상 유지가 잘 된다면 일반 칫솔을 이용하여 치석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안을 자극하는 음식, 매운 음식,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구강 내에 새로운 궤양이나 부종이 발견된다면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해진 입안은 인공타액이나 혹시 신맛의 사탕이 침 분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관찰해 주십시오. 급성기의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꼭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피부는 손,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지는 발진, 소형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위장관은 침범한 부위에 따라 위에 침범하면 오심, 구토, 복통이 심해집니다. 소장으로 침범했을 경우에는 설사, 물설사와 혈변 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대변의 양과 횟수가 관찰이 중요하게 되고 대변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꼭 의료기관에 연락 후 방문하셔야 됩니다. 간으로 침범하는 경우에는 피로감과 간수치, 황달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세 장기의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조감, 눈의 건조감, 숨가쁨, 피부 발진, 손발톱 변형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와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의 목표는 면역력이 상승될 때까지 음식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동안에 소실된 에너지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식욕이 회복이 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입맛의 변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맛이 아닐 것입니다. 식사를 균형 있게 충분히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신장 수치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조혈모세포 이식 후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홍삼이나 한약재 등은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됩니다. 또한 마트의 시식 코너에 있는 음식, 그리고 잘려진 음식, 잘려진 파인애플, 잘라진 수박 같은 경우에는 조리도구가 위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구입을 삼가해야 됩니다. 또한 만든 지 오래된 샐러드바, 뷔페 음식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음식 준비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되고 육류나 생선은 충분히 익혀서 완전히 익혀서 드십시오. 환자가 직접 손질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과일이나 야채는 흠집 없는 것을 골라서 손질하기 전에 꼭 꼭지까지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캔 제품 경우 윗부분을 깨끗이 닦고 오프너도 한 번 더 닦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 베어 먹다 남은 음식은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조혈모세포 이식 후 다른 환자들과 같이 겸상해서 식사는 하셔도 되나 아직 우리 환자분들의 면역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반찬을 따로 분리해서 환자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육류, 채소류, 생선류들을 각각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이식 후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므로 음식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식은 3개월 이후에 식품 선택, 조리 방법 등의 제한이 점차 풀리게 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6개월에서 1년에 거쳐 식품의 선택, 조리 방법 등의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3개월 안에는 무조건 외식을 피해야 하며 혹시 위장 간에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제품, 기름기가 많은 제품, 고섬유질 음식, 고농도의 음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각각의 의료기관마다 식사 지침은 다를 수 있으나 이건 저희 화순전대병원에서 사용하는 식사 지침입니다. 먼저 퇴원 후 중성구가 2회 이상, 천 수혈 없이 1000 이상의 중성구가 유지가 된다면 껍질 두꺼운 과일은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 배, 껍질 두껍게 깎아서 드실 수 있으며 바나나, 귤, 오렌지 등은 껍질을 깎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대신 수박은 물이 많은 과일로 다른 생과일을 드셔보시고 괜찮아서 탈이 없으시면 그때 드셔도 되겠습니다. 통째로 먹는 과일, 딸기, 포도, 자두 등의 껍질이 얇은 과일들은 6개월부터 드실 수 있으며 샐러드 형태로 익혀 먹지 않는 야채, 양배추, 양상추, 오이 같은 야채들은 껍질을 깎아서 6개월부터 시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나물 무침, 봄동 무침이라든지 겉절이, 생김치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 들어가게 되므로 1년부터 섭취가 가능하겠으며 뻘 속에 묻지 않는 그리고 흙이 묻지 않는 전복, 바닥해, 새우 등은 6개월부터 익혀서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 사는 민물개, 뻘 속에 사는 조개류 같은 경우에는 1년부터 섭취가 가능하게 됐고 유산균 요구르트, 생우유, 일반 우유 같은 경우에도 1년부터 시기가 풀게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곰탕이나 찌개에 넣어서 먹게 되는 파, 다진 마늘, 다진 고추, 깨 등의 양념류는 3개월 안까지는 무조건 익혀서 드셔야 되고 된장, 고추장도 드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안까지는 무조건 익혀서 찌개 형태로 아니면 볶아서 드셔야 되고 6개월부터는 고추에 쌈장을 찍어서 드신다거나 된장을 찍어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식하고 1개월 후부터는 가공육이나 케인 제품의 소세지나 햄 등은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익혀서 드셔야 되고 잼과 케첩은 비닐 포장된 소포장된 것을 사용하시고 여의치 않는다면 조그만 용량의 튜브로 된 형태의 양념육을 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달 음식인 양념치킨과 피자, 자장면 같은 경우에는 내 혈액 수치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6개월부터 시식이 풀리게 되는데요. 배달하더라도 한 번 더 내가 섭취하기 전에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이용하여 한 번 더 구워서 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의 경우에는 3개월 안에는 무조건 외식은 피하게 되고 6개월부터는 익혀서 먹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조리해서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일상생활 회복에 있어 육체활동은 중요하게 됩니다. 회복기 초기에는 몸이 나른하게 되고 쉽게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서 일상생활에 적응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 걷기, 그리고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서서히 늘려보도록 합니다. 혈소판이 10만 개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무리한 운동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가사일에는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이용은 자가이식은 3개월, 동종이식은 6개월 지날 때까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학교생활의 복귀도 가능하나 회복 속도와 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꼭 교수님과 상의 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여행도 가능합니다. 대신 대중교통이나 군중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자가용을 타고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이식 후 1년 동안은 금지하여야 하며 의료진과 꼭 상의 후 피검사, 혈액검사를 통해서 면역력이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꼭 그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한을 동반한 38도 이상과 감염 증상인 구내염, 기침, 가래, 호흡곤란, 그리고 지속적인 구토와 잦은 설사, 중심정맥 간의 부종, 통증, 진물 등, 그리고 멈추지 않는 코피와 출혈, 잇몸 출혈, 혈뇨, 혈변 등의 출혈 증상이 있으시며 언제든지 의료기관에 연락 후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혈액암 환자의 절모세포 이식 준비하기에 대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